그럼 그 검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엄청난 책임을 묻겠죠. 그렇지만 그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서 그거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니까? 안 되죠. 완전히 매장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핑계도 고문하면 자백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사건을 네.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게 사건 봐준 기법 중에 하나예요. 네. 검사 이야기, 통계 이야기, 그리고 경찰 이야기.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전부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수사가 잘못되면 그래서 누가 책임집니까? 10월부터 그 답이 사라집니다. 탈영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무엇이 없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 보겠습니다. 없어지는 건 제도만이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함께 사라집니다. 검사도 경찰도 그리고 그 위도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보안수사 폐지 법안이 막바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저희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못 멈추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이 진중권 교수와 마주 앉아 101분 동안 말한 것 중에서 언론이 거의 옮기지 않은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보수재건이 그 답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경찰이 놓친 걸 찾아낼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검사도 함께 책임졌습니다. 한동훈은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에서 지금 그 검사는 광주지검의 검사는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안수사를. 그런데 일이 바쁘고 하면은 검사가 그냥 놓치고 성폭력에 관한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할 수도 있었겠죠. 예. 살인사건 어차피 취소잖아요. 단순살인하고. 그렇죠. 검사도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밝혀내서 이런 문제, 뭐 이런 케이블 타이라든가 뭐 이런 리얼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그 검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엄청난 책임을 묻겠죠. 그렇지만 그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서 그거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니까? 안 되죠. 완전히 매장되겠죠. 네. 그 부담을 검사는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급소입니다. 검사가 열심히 찾는 이유는 안 찾으면 자기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선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요, 검사가 애초에 이런 식의 일을 할 임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언론에서 이 장윤기 사건에 이런 실체가 드러났어요. 검사가 그냥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 검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죠. 최강욱 의원은 언론에 흘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이 문제는 이 중요한 그 그물 단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못 묻죠. 이게 핵심입니다. 임무가 없으면 안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안 해도 잘못이 아니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물을 한 겹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물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물고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기라도 할까요? 여기서 한동훈이 거의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찰 통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찰은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처리 못한 사건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별로 안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사건인데 이 번호가 새로 붙습니다. 핑계도 고문하면 자백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이런 비밀이 있어요. 경찰은 통계를 낼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구했었을 때 사건을 새로운 건으로 칩니다. 새 번호를 새로운 건으로 그럼 그렇게 통계를 매기면 정체가 되는 게 아니네요.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들어온 그러니까 정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사건의 처리 기간 자체를 가지고 뭐 몇 년이 걸렸냐 이게 지금 이 통계의 기본인데 그렇게 검찰에서 돌려받은 사건을 새 건으로 치면 그럼 통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처리된 사건이 되고 새로 시계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건은 처리 완료로 잡히고 시계는 0부터 다시 갑니다. 2년을 끈 사건이 통계상으로는 한 달짜리 신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검찰 통계는 이걸 그냥 하나로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건의 적체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심각한 단계죠. 민변이라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정부 여당과 가깝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 변호사들조차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이 안 굴러가는 걸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괜찮다고 나옵니다. 사건이 늦어져도 숫자로는 안 보입니다. 숫자로 안 보이면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럼 경찰이 잘못하면 누가 밝힙니까?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합니다. 경찰 조직입니다. 대담 막바지. 진중권 교수가 바로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정작 수사받는 경찰들은 국수본 지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이 사건이 사실 성범죄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살인 사건인데 그걸 분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리 처리한 수사 경찰팀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수사팀들의 그 증언은 뭐냐면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서 성폭행 범죄하고 살인 범죄를 갖다가 별도로 진행하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 그게 혐의인데 그 지시를 또 국수본이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시한 쪽과 그 지시를 수사하는 쪽이 같습니다. 한동훈은 아직 구속된 사람들의 주장 단계라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나눠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사건을 예.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게 사건 봐준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 두 개를 붙었을 때는 확 악성이 드러나지만 나눠서 얘기하면 뭐 각각의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경찰들. 그런데 그 문제를 국수본이 시킨 거다라는 주장을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주장 자체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찰의 수사잖아요. 경찰의 범죄를 근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게 공익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수본이든 어디든 다 경찰이에요, 그냥. 국수본이든 어디든 다 경찰이에요.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두 번째 급소입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붙여놓으면 악질이 드러납니다. 떼어놓으면 각각 평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나누라고 지시한 쪽을 같은 조직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여기에 손댈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의 잘못을 경찰이 판단하는 구조. 여기서도 답은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한동훈은 이 대목에서 자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 같은 분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성범죄 지인의 성범죄 뭐 지인의 아들이었지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봐달라고 파견 판사 통해서 국회의원 신분 이용해 가지고 판사한테 외압을 전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법사위원장 하면 됩니까? 아니 그건 탈영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아직 그냥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 탈영한 방위병이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보신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리에는 자격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을 겪은 사람이 지금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법안의 의사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소하겠다고 나설 뿐이 이 문제에는 조용하다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사도 경찰도 위원장도 받습니다. 그럼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의 침묵을 겨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쓱 뒤로 빠진다? 아예 어딜 빠집니까? 자기가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구멍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 제3자인 척 유체 이탈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X에다 이 젊은 논객들이 쓴 거 가지고 실명 박아다 막 때리잖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말이 없습니까? 다른 사안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말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러다 큰일 난다고 발 동동 구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나는 게 막으면 이 사람들은 안 막으면 직무유기예요.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막는 자리입니다.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으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봅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고 표결은 밀어붙였습니다. 토론은 피했고 법안은 진행시켰습니다. 행동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사에게는 임무가 없어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통계는 문제를 가리고, 경찰의 잘못은 경찰이 판단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자리에는 자격 논란이 있고, 시작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따져 묻자고 마련한 자리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담 마지막에 진중권 교수가 남긴 말이 그래서 뼈 아픕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먹고 자라는 시스템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갖다 추진했던 분들이 공론의 장의 밖에서 링 밖에서 좀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시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저희 시사저널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민주당 의원들 뭐 토론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한동훈의 답은 더 짧았습니다. 아니 나오면 되는 것 여기서 아닌가요? 그냥 나와 뒤에서 그리고 안 나온다는 분들이 네. 그냥 안 나오고 조용히 찌그러지질 않아요. 또 한마디 그 뒤에서 계속 궁시렁대면 욕을 해요.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나와서 대화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게 명백합니다. 나와서 말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말을 하는 자리에만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책임 문제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10월에 시행된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대상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피해는 시민이 떠안습니다. 둘째, 사후 검증 장치를 넣어 보완한다. 그럼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검증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셋째, 시행 후 문제가 터져 되돌린다. 그때는 이미 피해자가 생긴 뒤입니다. 되돌려도 그 사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공론장에서 따진다. 가장 정상적인 길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회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없어지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자리입니다. 국민이 볼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책임을 지우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길과 책임지는 자리를 지켜내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재건이었습니다.